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상정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관련돼 가지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네,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면 감사관실 예산이 예산 현액이 1억 5,8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도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기준 삼는 30% 이상 그 불용한 거가 아니라 한 15% 정도 잔액이 남긴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세입도 보니까 한 42만 5천 원 정도 돼요. 이자 수입 주로 하고 기타 수입인데, 실제로 감사관이 세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관실이 우리가 소통 홍보관과 함께 대부분의 부서들은 과장님들이 배석을 해요. 근데 팀장님이 배석하는 데는 소통 홍보관하고 감사관실이야. 그만큼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지대하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보다는 실제로 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집행 부서가 우리가 동일한 평택시 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돼. 늘 같이 함께 근무하고 얼굴 보고 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징계할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발생이 사안에 따라서 그 수위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사실 또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이 그 역할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전에부터 좀 문제 의식은 있어요.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감사관은 외부에서 인원을 충용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개방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개방직으로 안 하고 여태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내부 개방형 공모직으로 해도 내부에서 인사분들이 공모해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적의가 없는 거는, 한편으로 감사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게 우리 시민분들이 인지가 되고 문제가 되면 그 압력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봐.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들을 잘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려요. 결산하면서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성과보고서가 결산 자료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책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종합 청년도 등급을 보면 지금 종합 청년도 측정 결과 4등급이잖아요. 그래서 미달성 목표의 달성을 못했다고 이제 성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4년도에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는데요. 네, 종합 청렴도가 청렴 노력도랑 청렴 체감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청렴 체감도는 외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 부패 인식 경험률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 체감도 비율이 그 전체 평가를 하는데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외부 체감도 부분이 조금 점수가 낮아서 종합 청렴도가 한 단계 이제 좀 낮아지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현재 국민권익위와 이제 구로구랑 저희 시랑 그 청년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그 그룹 내에서 1등급을 받았던 이제 그 유형이고요. 그래서 저희 평택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외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컨설팅 결과 저희가 이제 어떤 도시 팽창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이 다른 시보다 최근에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 체계도 미흡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국장님들 대상으로 청렴 구성을 또 청렴 체험단 구성을 했고 또 인사나 직원들 설문했을 때 인사나 계약 분야, 인허가 분야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청렴 그 실무단을 구성을 해서 업무 회의 등을 통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내부 체감도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내부 체감도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한 6점에서 7점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청렴 노력도 부분도 이제 평균 조금 이상 되는데 이제 외부 체감도 부분이 평가에 많은 부분이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 체감도 부분이 이제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이 부득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낮게 이제 뭐 있습니다. 자체 우리 시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하고 다른 그래서 우리가 그 언론이나 그 공공기관에서 각 기관에 대한 그 청렴도나 신뢰도 같은 거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예.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그게 쌓여온 거거든. 단번에 이걸 보고선 사람들이 그 체감도가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시의 이 시정의 행정이 청렴하지 않다는 인식이 갖고 있는 거죠, 일정하게. 그러니까 많이 실제 내부적으로 뭐 개선되고 했어도 그런 인식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도 이제 의회 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잖아요. 어떨 때는 민원과 청탁이 이게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시민분들 중에는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역사적 경험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된다. 이게 사실 청렴도의 문제가 큰 거죠. 실제.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아니 일반 시민이 얘기하면 안 되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되고 당연히 뭐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나 행정을 하는 데서 100으로 지켜질 수 있느냐 쉬운 건 사실 아니란 말이죠. 일정한 영역에서. 왜냐하면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거지.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어려움들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게 상당히 또 쉽지가 않아. 그 사람이 더군다나 나의 인사권자다.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지켜내는 게 쉽냐 이거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풍토가 정착이 돼야 평택시는 되게 청렴한 곳이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다. 이런 게 축적이 되면 좀 부분적으로 잘못을 혹시 하더라도 그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고 저희도 살다 보면 뭐 인간적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사적인 관계 때문에 월급 받는 거 아니고 그래서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 있단 말이죠.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거, 도의원이 얘기하는 거, 시의원이 얘기하는 거, 도지사가 얘기하는 거, 시장이 얘기하는 거 이게 또 동일하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인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것이 각자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것과 별개로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절차와 법에 의해서 존중받고 거기에 의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공공적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철저히 지켜져야 좀 더 사람들이 기회도 공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잖아요. 그 오랜 세월의 뭐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최일선에서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입니다. 우리 평택시 감사관의 그 팀장님들이 5분이 계신데 감사팀장님 역할은 뭐예요? 감사팀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기관이 45개고요. 3년 주기로 읍면동이랑 이제 사업소 또 출자 출연 기관 대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평택시 2024년도 결산감사는 어느 팀장님이 참여하셨어요? 저희가 결산 검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 안 해요? 네네, 거긴 회계과에서 이제 그거는 별도로 변호사나 네. 회계사분들하고 시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검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재정감사팀은 자산에 대한 감사 전문하시나요? 재정감사팀은 보조금 감사 진행합니다. 보조금 감사 진행합니다. 보조금만? 네, 보조금이요? 네. 그럼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유동성 자산인지 고정 자산인지 어떤 이런 감사는 어디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감사 진행하지 없어요? 않고, 네네, 회계과 그 경리팀에서 복식부기 쪽에서 이제 재무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총괄 부서입니다. 거기가. 그 기술감사팀 역할은요? 먼저 기술감사는 이제 시의 이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구입 또 일상감사 같은 거나 계약심사 같은 거를 저희 부서를 통해서 이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공사하기 전에 이제 검토를 받고요. 또 이제 건설사업장 상하반기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진행하고 있고 또 적극행정 이제 그 표현으로 이제 사전 컨설팅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청렴조사팀은 뭐 어쨌든 뭐 공직자분들에 대한 청렴에 관해서 하실 테고, 그럼 민원조사팀은요? 제 민원조사팀은 이제 소극행정이라든지 국민신문고 또 진정민원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민원 들어오면은 이제 부서에서 업무 처리한 내용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제 민원
분들께 이렇게 답변 드리는 민원조사 업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관에 어떤 그 접수하는 그런 내용은 감사 내용은 일체 다 그 불허예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은 자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감사 자료는 이제 뭐 개인정보 부분이 포함됐거나 뭐 수사 자료 같은 경우 제가 비공개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그 정보 공개를 하는 따로 그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사 결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네네. 아니 물론 이제 뭐 개인 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18분이 계시지만은 나름대로 그 전체적인 게 다 궁금한 건 아니지만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어떤 항목이 있다고 했을 때 별도로 요청을 하면은 네, 요청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감사 자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만 비공개인 거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시면 자료 보내드립니다. 그 우리 감사관님이나 감사팀장님들 인사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부시장님 하십니까? 부시장이 하시나요? 금평은 네 저희는 부시장 직속이라 금평은 부시장님이 하십니다. 그 직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죠. 지금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방가를 했나 그러잖아요. 방가를 냈나 그러나요? 그게 맞습니까? 방가? 조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조퇴라고 할 수도 있고 조퇴. 네, 조퇴 네. 또 뭐 외출, 외출, 방가, 예, 그렇게, 외출, 예, 조퇴. 네. 그다음에 방가. 연가, 그다음에 뭐 휴가 뭐 그렇겠죠. 네, 병가 휴가 뭐 그렇겠죠.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근태 현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태 현황. 그럼 우리가 근태 현황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감사관님 제가 근태 현황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건 정보공개 청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정보공개 청구. 별도로 해야 된다. 네, 연가나 뭐 연가나 출장이나 그 사항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다가 이제 뭐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적인 사회로다가 이제 뭐 예부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런 근태 현황 체크를 다 어디서 다 그 시스템이 어디로 돼 있어요? 그 세월행정 시스템에 세월. 예, 네. 지방 그 인사랑이라고 별도로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 휴가라든지 반가라든지 출장 부분은 거기다가 결제를 그러니까 본인 그 네,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뭐몇 시부터 몇 올려도- 시까지 내가 예, 어디를 갔다 오겠다. 본인이 뭐 이렇게 올려도 해서. 되고 이제 본인이 부득이하게 그 확인을 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냐고. 총무파트에서? 원래 이제 근태나 복무 관련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속 라인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거기 올라가서 이제 주무관님들이 본인이- 했을 예, 때는 팀장님하고 과장님 있을 테고, 뭐 이제- 과장님이 있을 때는 국장님이 예, 있을 예. 근데 지금 테고. 전결 규정을 총무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개정을 해서 팀장 당초 이제 직원들의 팀장 과장 순으로 결제를 받았는데 지금 직원들은 팀장까지만 전결 규정으로 바뀌었고 이제 과장은 국장 정도 예,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정보 공개 청구를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도 혹시 알아요? 정보공개 청구는 대상자 총무과 소관이라 저희가 이제 총무과에서 접수를 해서 그거를 그 업무 담당하는 부서로 정보공개 청구 들어오는 사항을 이제 보내면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는 사항인데 그거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뭐 방금 전에 유승용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감사관의 그 역할이 좀 공정성 있고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권력의 그 감사를 회피하고 뭐 힘이 좀 적다고 그래서
그런 상대한테는 또 감사를 요청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어떤 그런 응분의 그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잘한 분들한테는 포상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데 어쨌든 뭐 우리 충택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과 또 뭐 직원분들 뭐 주무관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평택시의 그 각종 그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조금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일일이 그 주무관분들이 현장 쫓아다니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뭐 업무가 과중함으로 뭐 그 현장 활동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감사관실에다가 그런 부분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관련 부서에서 다 이제 네,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은 감사를 대부분 이제 지향하는 거고 저희가 개입을 해서 업무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공공감사 법률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깊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이 종료된 건에 대해서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왔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업이 관련 법의 절차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을 주로 감사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각 팀별로 2024년도에 감사 대상 건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정감사팀에 뭐 10건이든 청렴조사팀에 뭐 5건이든 뭐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고 건수. 근데 재정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청 전체 과죠. 과 대상으로 연초에 일상경비 감사 진행합니다. 본청과 전체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전체국 대상으로 보조금이 있는 부서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감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1억 이상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나 단체는 연초에 저희가 부서 공문을 부서로 보내서 부서에서 대상 기관이나 단체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공개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제가 잠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하명 의원이 질의한 거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지방자치법이에요, 법. 법의 제48조에 의하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러니까 시장이죠, 평택은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가 제1항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전자문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에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어.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에 응해야 돼.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다. 이 결산도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은 이름을 가리거나 이름의 한 부분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 거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유출시킨 사람이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려되니까 자료 제출을 못한다. 시의원한테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 아니 시민도 정보 공개 청구하면 당연히 받는 거를. 우리 시의원은 누가 뽑죠? 우리 시의원은 누가 뽑아요? 시민의 대표자로서 제출하는 요구하는 거야. 그게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선출직이야. 시장님도 선출직이죠. 지방의 의원도 선출직이야. 그래서 시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라. 라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의외로. 그냥 어떤 의원이 필요해서 그냥 요구하는 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출을 안 하는 게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당화되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갖고 있는 부분의 어떤 부분, 시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택시 공공의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그것이 그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이 그것을 외부로 법에나 행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해서 발생한 문제는 그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고 법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적으로 이용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양해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감사관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 의회 의결로. 그럼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하신 부분을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거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할 수 있어요. 평택시 감사관실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서류가 뭐가 있으니까 우리 제공 못해 그런 조사하는데 서류 제출 안 하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물론 압수수색은 못하지. 그래서 영장에 의해서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유념하시고 공유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좀 앞서 유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관련된 이 법규를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저도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도 저도 찾아보고 전에 그런 선례도 좀 있었고 항상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선출돼서 위임을 받아서 그거를 대신 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가지고 선출된 시장님의 권한을 시민들이 행사할 권한을 대리 수행하는 거예요. 대리. 정확하게 그거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공무원분들은 대리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앉아 계신 분들도 항상 그 밑에 직인이 찍혀 있는 게 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감사님.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시장님이 하는 그 시민들의 권한 위임을 받은 거를 이 대리 수행을 하면서 하는 건데 대리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거를 다 자료를 볼 수 있고 그거를 또 견제하고 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 지방자치법에 자료 요구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어 못 믿어 해가지고 그런 거를 자료 요구권을 법적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준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는 특히 감사관시기 때문에 그건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유출되거나 그런 건 문제가 있죠.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면은 어떤 쪽에서 유출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고 저희들도 의원이 되고 나서 서약서나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청렴 서약서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이 서류를 개인 사적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출하면 안 된다는 걸 서약서도 다 쓰기 때문에 그 똑같이 공공의 이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관련 부서에서는 잘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숙지가 너무 안 되고 부서 이동되고 막 그러다 보면 잘 모르시니까 그냥 관례대로 그냥 제출하지 마 이런 이유로 요구를 하면은 제출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예민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랬다고 너무 뭐 남발하면 또 안 되겠죠. 권한을 또 남용하거나 남발해가지고 그 법의 근거를 갖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면 또 그것도 당연히 지양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의결에 거쳐가지고 상임이든 아니면 뭐 의장의 요구로 인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료 관련돼서는 좀 제출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저도 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항상 우리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적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자정 능력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정 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내부에서 감사를 운영하는 게 사적이든 공적 영역에서 감사관실을 회사든 아니면은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운영을 하는 거고 그것도 또 못 미쳐서 더 이런 이 지방 의회나 국회나 이런 의회에서 또 견제를 하는 거고 이런 시스템화돼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워낙 많은 우리 시민의 예산이 워낙 많은 돈이 이 편성이 돼 가지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나라는 거 중요한 역할 뭐 다 거의 여기 뭐 감사관에서도 하는 역할이나 저희 또 역할이나 감사관 역할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역할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내부에서 또 내부에 있는 그 일을 공적 일을 또 감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깨가 무겁고 어려운 역할이기도 한 그런 업무의 특성상 그 고충은 저희들도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다 유념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 재정 뭐 운영과 관련하여 뭐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월 3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안에 대해 질의답변 및 심사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